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법인에 임원 있죠. 뭐 대표이사라든가 뭐 상무, 전무 이런 임원이 법인을 이제 떠날 때, 퇴직을 할 때 퇴직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는데, 그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우리 세법에서 엄격한 절차를 밟아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가장 심플한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법인의 임원 퇴직금입니다. 자, 함부로 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절차를 갖다가 잘 밟아야 임원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 1, 2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이란 누구를 말하는가를 먼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등기 있죠. 등기한 그 임원, 등기 안 한 이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등기라든가 출자, 그렇죠.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그리고 직함, 그렇죠. 상무다, 전무다, 대표이사다, 뭐 과장이다, 부장이다. 이러한 모든 형식적인 거는 관계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없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를 하면 임원으로 오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질 과세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영에 참가한다면은 등기 여부, 출자 여부, 직함 여부에 관계없이 임원으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인세법 시행령 42조 1항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정관의 지급 규정을 마련해서 정관에 있는 지급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정관에서 지급 규정을 규정하지 않고요,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위임한다, 이런 문구를 정관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임 규정에 따라서 이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퇴직금을 주면은 임원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즉 퇴직 소득이 되고요. 법인은 그 퇴직금을 지급한 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과정을 밟을 수 있죠. 그래서 정관의 규정을 직접 마련하는 거,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대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관의 지급 규정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정관에 보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급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임원 입장에서는 이제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고요.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임원이 퇴직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은요, 이 퇴직금은 세금이 아주 적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보다 훨씬 세금이 싸기 때문에 임원 입장에서는 많은 퇴직금을 받아가면서도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어 좋고요. 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금액이 이제 비용으로 인정되니까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지급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 즉, 지급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입니다. 정관에 지급 규정이 아예 없더라. 그러면요, 무조건 전액 다 퇴직금으로 인정 안 하고 비용으로 인정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4항 2호에 보시면요, 일정한 산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면은 이제 퇴직금이고요. 임원 퇴직금. 법인은 비용으로 인정받고요. 그런데 이렇게 산식 정해놓은 이거보다 더 많이 지급을 하면 이제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요. 법인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초과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근로소득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44조 4항 2호에 어떻게 이제 산식을 이제 만들어 놓았느냐 보시면요. 자, 총급여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근속연수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총급여액은
퇴직 직전 1년간 받았던 총급여, 즉 1년 연봉을 갖다가 다 계산합니다. 그걸 10분의 1, 즉 10개월로 나눕니다. 원래는 12분의 1을 해야 한 달치 월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법에서는 조금 혜택을 줍니다. 그냥 10분의 1, 10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게 뜻하는 거는요, 퇴사하기, 퇴직 직전 1년 동안 받은 월 평균 월급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즉, 퇴직금은 1년 근무를 하면은 한 달치 월급이 그 1년에 대한 퇴직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근속연수를 곱하면 이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근속연수는 조금 조심하실 거는요.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요.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제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년 8개월 20일 근무하고 임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7년은 7이죠. 그리고 월개월, 자,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한다 했기 때문에 12분의 8이죠. 그렇죠. 12분의 8입니다. 그리고 20일은 이제 없는 거죠. 한 달 미만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럼 7과 12분의 8. 우리 옛날, 그죠? 산수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럼 7 곱하기 12 플러스 8 하겠죠. 그러면 12분의 92가 나오겠네요. 요걸 여기다 갖다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근속연수를 곱하면은 이렇게 계산한 퇴직금은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그런 퇴직금이기 때문에 지급 규정이 정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줬다면은 이렇게 적은 금액만 퇴직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정관에서 위임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정관에서 위임을 한다고 이제 정관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급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퇴직금을 줬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또 이쪽에 있는 이게 그대로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도입니다. 이 한도로 이제 퇴직금을 주면은 마찬가지로 임원은 퇴직금, 법인은 비용 인정. 이 산식에 돌린 이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했다. 그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 그리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초과 지급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임원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을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위임을 갖다가 할 때 누구한테 위임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첫 번째,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 규정을 만들도록 위임을 하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정관에다가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든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으면은 이제 주총을 열어가지고 주주들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회 결의로 만약에 지급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또 얘가 등장하죠. 그렇죠? 이 산식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범위 내만 이제 퇴직금으로 인정을 하고 초과분은 그렇죠. 근로소득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총 결의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사회 결의는 이거는 인정을 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플로우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관에 지급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자, 정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관에 맞게 그 지급을 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퇴직소득이고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정관 규정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정한 그 한도 내 금액은 이제 퇴직소득이고요. 비용 인정되고요. 초과하는 거는 근로소득이고 법인은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정관의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대로 따라가면 되겠고요. 자, 대신에 이제 주총 위임 규정이 있는가?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정관에 지급 규정이 없고 위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자, yes 하면은 자, 퇴직소득이죠.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주총 위임 규정이죠. 위임 규정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주었다? 그럼 이건 당연히 초과분은 근로소득, 초과분은 법인, 비용, 불인정이 되겠죠. 자, 위임 규정 자체가 없더라. 그죠? 없다. 그러면 어디로 옵니까? 그렇죠. 또 얘가 등장합니다. 법인사법 시행령 44조 사항의 2호. 자, 요 산식대로 또 돌려야죠.
그래서 요 범위 내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퇴직소득이고 비용 인정. 이거보다 더 많이 줬다 그러면은 한도 내는 마찬가지로 퇴직소득 법인 비용 인정. 초과했다 그러면 근로소득 비용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두 가지 볼 건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사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면요.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지급 규정을 만들도록 위임을 했다. 즉, 정관에다가 주총이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 지급 규정을 만든다. 이런 위임 규정을 정관에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이사회 결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사회 결의로 지급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퇴직금을 줬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사회 결의는 임원이 나갈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여 지급 규정을 쉽게 바꿀 수 있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전액 인정할 수 없다. 즉, 이사회 결의로 만든 지급 규정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급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렇죠. 얘가 또 등장하죠. 그렇죠. 이렇게 아주 적은 금액의 퇴직금 이게 또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범위 내만 그렇죠. 이 범위 한도 내에 지급한 거는 퇴직소득이고 비용인데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 법인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가 더 재밌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여기 98년도에 이제 나온 건데요. 자, 이 회사는요, 어떤 회사냐면은 정관에서 주총 결의로 지급 규정을 만들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주총을 열었습니다.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 내용이 말이죠. 지급 규정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은 이사회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의에 따라서 이제 이사들이 이사회를 이제 열어가지고 지급 규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사회에서 만든 지급 규정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입장에서는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면은 지급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얘가 등장합니다. 그죠? 아주 적은 금액, 아주 적은 퇴직금만 인정해주는 이걸 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는 말이죠. 주주총회를 분명히 열었는데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총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사들아 너희들이 이사회에서 지급 규정을 만들어라 라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이거하고 주총 결의를 해가지고 지급 규정을 갖다가 결의한 거하고 글쎄요 뭐가 다른지는 확실히 저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똑같은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지급 규정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기본 방침입니다. 반드시 정관에서 위임을 했을 때는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주총에서 지급 규정을 만들어라. 그것만 이제 정상적인 지급 규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겠다. 이런 뜻이겠네요. 예, 이상으로 이제 법인의 임원이죠. 임원이 이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서 자세하게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하거나 아니면은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그 지급 규정을 만들도록 위임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이제 지켜야만이 제대로 된 이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고 비용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말이죠. 대표이사분들께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30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키워서 이제 내가 퇴직금을 들고 나가겠다는데 아니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만든 회사 그죠? 내가 주주고 내가 주인인데 그게 무슨 규정이 필요하냐 이렇게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퇴직금을 받아가야만이 제대로 세금 혜택도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